네, 대선 모두가 아주 본격적인 선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사이다 정치도 지난 3개월 동안 주로 대선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지난주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국민의힘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라이브로 지금 진행하기로 오늘부터 전격 결정했습니다. 네. 전격이죠.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저희 입장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해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라이브로 해서 쭉 뭐 소식을 전해드린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으로 라이브로 돌렸는데 모든 질문이 이재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면 뭐라도 같이 함께 내용을 나누면 되니까 재밌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민심하고의 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급박한 변화가 아주 빨리 이루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5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선에 임해야 하는지 큰 고민거리를 던져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캠프가 이건 뭐 조직으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가 이게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여론의 흐름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가 있지만 그럴 만큼 이낙연 후보를 2배 지지할 만큼의 흐름이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모인 사람들이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3차 선거인단을 모아서 투표를 한 거고 이 결과는 존중해야 되는 거라서 당이 이 명단을 가지고 이 명단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라고 추적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미스테리로 하고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뭐 좀 속 시원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이건 무슨 수사로 다루거나 당에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래서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 정당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 바로 추미애 후보표가 빠지면서 다시 이재명 후보가 강해지는 여러 차례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난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네네.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런 문제는 당의 공식 체계를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제가 당규 봐봤어요. 민주당 당규를. 저희 당 당규도 잘 안 보는데 민주당 당규를 보게 됐어요. 59조 보니까 네. 59조 1항이죠. 예. 59조 1항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네. 이낙연 후보 쪽 얘기는 여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없다. 모든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이랬으면 끝나는데 그게 없다. 그다음에 무효로 처리하더라도 소급하여 무료로 처리한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다. 시민연대당, 깨어있는 시민연대인데 이분들이 이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이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 3년 후에 팔 수 있는 하고 현금 3억 원을 받았다. 라고 이태영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들었던 B 씨로부터 자기들이 정보를 입수했다 이러는 거거든요. 한 단계 지나가는 얘기라서 그래서 뭐 이건 따로 해명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요. 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요.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그 수많은 재판을 하는데 도대체 수임료는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재산이 그동안에 1억 3천만 원 줄었는데 실제 주택평가액이 올라갔으니까 실제는 3억 줄었다. 그 3억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판 요 변호사한테만 줬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뭐 나올 텐데 결국은 그 많은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내느냐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대장동 수익금이 그럼 뭐 글로 간 거냐, 뭐 로펌을 차렸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될 첫 단추가 요 이태영 변호사 얘기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자, 재산이 이제 별로 안 늘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뭐 이거를 변호사 그 수임료로 썼냐,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판결 나왔던 대법원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10개 넘는 법무법인을 동원을 하고 총 30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에 임했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가 당연히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뭐 무료 변론을 해준 거냐? 네. 아니면 진짜 대장동 그 돈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 돈이 그렇게 간 거야? 뭐 로비 자금이 그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가 또는 네. 언론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해명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변호사한테는 얼마를 줬고 얼마를 뭘로 줬고 무슨 돈으로 그 money 뭔데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로 줬는지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장동 돈이 들어와서 수임료로 썼다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가 있는 부분이라서 본인들이 뭐라도 하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과 변환 인단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30명 구성 중에 이게 로펌을 고용하면 로펌에서 다 같이 리스트를 올리는 사람들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인권위원장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함께 이야기하죠. 송장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내용 봐서 뭐 저기 같이 연명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름 넣었는데 이거 뇌물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